안녕하세요. 레디투 토크의 구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레디투 토크는 30대 남자들을 위해서 30대 남자의 연애를 위한 그런 고품격 방송입니다. 자, 저는 구대표고요. 한번 오늘의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30대 남자 연애도 좋은데 돈은? 이런 주제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강의 겸 썰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연애 결혼 돈과 연애에 대한 주제로 이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일단 천천히 요 부주제에 대해서 한번 썰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애, 결혼,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신문이나 이제 매스캠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결혼 비용은 보통 한 최저 1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단칸방에서 둘만 있으면 뭐 500만 원으로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조건에서 결혼을 선뜻 허락할 선녀 같은 여자분은 그리 많지 않죠. 그러면 이 돈이 대체 어디로 들어가냐? 우리가 결혼 준비하려면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일단 우리가 그 결혼식 자금이 들어갑니다. 결혼식 자체만 해도 뭐 결혼식 대여비, 그리고 예복비, 옷 빌리는 돈, 그리고 보통 촬영하죠. 촬영. 우리 여자분들이 아니구나. 보통 우리 전부 다 이제 촬영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 예식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 무슨 전문 용어 있던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사진 예쁘게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행도 가야 되죠. 결혼 여행. 뭐 해외, 보통은 이제 해외 가죠. 예전에는 뭐 제주도 가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최소 동남아시아, 그 정도는 가줘야지 이제 해외 여행이다, 신혼 여행이다 할만하고요. 그것도 국내는 싸요. 얼마 안 해요. 둘이 해봐야 한 200, 최저 200에서 한 300 사이면 충분하고요. 뭐 유럽을 가려면 거기 곱하기 한 3 정도 하면 된다. 뭐 대충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 집만 해도 아마 이 결혼 비용에서 가장 큰 비용이 바로 집입니다. 집. 보통 뭐 서울권 기준으로 보면 집은 이제 전세가 얼마냐? 최저 한 1억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최저 1억. 요즘 1억짜리 전세 찾기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뭐 내가 내 혼자 몸만 살면 그냥 원룸에서 살면 되는데, 사실 두 사람이 살림을 합치면 뭐 옷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각자 옷만 걸어놔도 방이 하나가 차버립니다. 뭐 그런데 뭐 옷만 넣을 건 아니죠. 뭐 살림살이 사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최소 투룸 이상이 있어야 된다. 10평 이상의 집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전세로 하면 1억에서 이것도 이제 빌라죠. 반지하 빌라 기준이 1억 정도고, 뭐 월세로 사면 간단해요. 뭐 500에 한 30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요런 최저 가격은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얼마 없어요. 뭐 면목이나 신림 뭐 이 정도인데, 뭐 아니면 성남 옛날 이제 구 시가지 정도인데 찾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전세나 이제 월세 요것만 해도, 근데 보통 이제 월세를 안 살아요. 왜냐? 친구들이 왔는데 너 신혼집 어디 있니? 저 500에 30 삽니다. 라고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대체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웬만하면 집은 아파트로 가려고 한다. 그리고 전세로 살려고 한다. 왜냐? 다달이 돈 들어간 게 부담스럽다. 뭐 물론 약간 이렇게 실용적인 분들은 처음부터 월세를 산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최소 전세가 2억에서 한 3억 사이다. 언저리다. 자, 요것만 해도 한 2, 3억인데
이거 돈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요즘 잘 하는 게 이제 전세자금 대출. 전세 대출은 지금 2017년 11월 기준으로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리해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집을 빌리는 거는 굉장히 저리다. 2.8%에서 이제 3% 초반대. 뭐 1억 빌리면 한 달에 한 300을 12개월에 나누면 그게 훨씬 월세보다 싸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살림살이, 뭐 가전제품이나 뭐 기타 등등 얘네들도 또 사야 되죠. 뭐 중고를 사서 써도 되긴 한데 보통 이제 신혼 기분 내려면 새거. 요즘 보니까 냉장고가 좀 큰 냉장고는 한 300만 원씩 하더라고요. 새거가. 못 넣으면 냉장고 그렇게 비싼지. 아무튼 뭐 이것저것 살림살이 돈이 든다. 자, 이거는 일단 결혼 자체에 대한 비용만 해도 한 3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 한 명당 이제 예를 들어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 각종 이제 병원비, 뭐 병원비뿐만 아니라 이제 옷도 사야 되겠죠. 그리고 뭐 각종 뭐 이렇게 옷 뭐라고 할까, 이게 액세서리가 아니다, 부자재. 하여튼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아요. 뭐 장난감이라든가 뭐 이것저것 아이들한테 필요한 돈이 매우 크다. 그리고 조금 뭐랄까, 이제 애가 크고 나서 이제 뭐 유치원을 갈 때쯤 되면 이제 유치원비도 나가고죠. 요즘 보면 또 유치원을 이제 뭐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서 또 서비스가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돈이 엄청 든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비용은 점점 커집니다. 그것도 한 명 기준으로요. 그래서 어쨌든 연애 자체만 해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결혼은 무지막지하다. 근데 이 돈이 없는 상태로 시작한 경우 많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데 일단 이 정도는 알고는 계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직장, 직업, 연봉 등등. 자, 결혼 전 단계죠. 요거는 결혼 전 부족한 게 우리 30대 남자들에게 너무 많다. 뭐 저도 많고요. 일단 우리 여자분들이 남자를 보는 기준이 있어요. 남자를 보는 기준이 어, 일단 어떤 회사인가? 이 남자가 지금 말하는 거는 연애 기준이 아니에요. 자, 철저히 결혼 전에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를 보는 기준. 일단 어떤 회사인가? 어떤 회사를 다니는가를 조금 본다, 눈여겨본다. 근데 만약에 회사는 안 다닌다. 그러면 이제 직업을 또 볼 수도 있겠죠.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 뭐 직업의 종류가 너무 많죠. 그래서 뭐 일일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 연봉 2천이냐, 3천이냐, 4천이냐, 5천이냐, 뭐 이런 것들. 연봉 또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하고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살아야 되는데 연봉이 뭐 어떤 해에는 뭐 1,000만 원이었다가 어떤 해에는 뭐 5천이었다가 어떤 해에는 없다가 있다가 하면 또 불안정한 걸 또 여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 본다. 그래서 이제 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결혼은 생활이죠.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혼 정보 회사 이런 데 가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등급표가 있어요. 1에서 이제 10등급까지 있는데 뭐 나이, 직업, 연봉, 부모님 재산, 뭐 기타 등등으로 따져서 이제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한우 등급 매기듯이 그렇게 우리를 등급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 시장에서는 등급이란 게 있다.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돈으로 이제 매겨지는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죠.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뭐 괜찮은 회사를 다니거나. 그래서 일단 요 정도는 알고는 계셔라. 이거 말씀드리고. 자, 다음. 자, 그러면 돈이 없으면 연애도 못 하는가? 아유, 뭐 알겠는데
돈 없으면 어떡하러 말이냐. 돈 없으면 연애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왠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평균 한 번의 데이트에서 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보면, 보통 이제 만났어요.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든 만났어요. 그 만나면 일단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즐기는 게 먹는 거잖아요. 근데 뭐 김밥만 먹을 게 아니라 이제 여자분들은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뭐 맛집이나 이런 곳 여기저기 SNS에서 많이 보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횟집을 갔다. 아, 회는 좀 그런가? 아니 그럼 뭐 고깃집을 갔다. 또는 뭐 두끼나 이런 데처럼 뷔페를 갔다. 아무리 저렴한 곳에 가도 보통 맛있는 식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5,000원, 최소 3만 원은 듭니다. 저도 이제 보통 데이트를 하면 식사비가 뭐 술값이 됐든 밥값이 됐든 최소한 요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좀 맛있는 식사를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가 위장을 채우기 위한 그런 식사 말고 진짜 맛있는 식사 기준은 한 3만 원 듭니다. 2만 원, 3만 원. 자, 그리고 커피를 마셔야 되겠죠. 커피. 좀 괜찮은 브랜드는 한 잔에 한 4,000원 정도 하고요. 두 잔이면 한 만 원 돈 되죠. 아, 우린 그건 싫다. 그러면 이제 저기 백다방이나 저렴이로 이제 한 1,000원, 2,000원짜리 한 잔씩 들고 다녀도 좋죠. 뭐 그 정도 되면 이제 만 원까지는 안 들고. 근데 이제 좀 편안한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싶다. 또는 처음 만나서 잘 서로 서먹서먹하다. 그럼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죠.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그러면 이제 뭐 커피 한 만 원 정도. 그리고 쇼핑. 가벼운 쇼핑만 해도 2만 원 정도는 든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한 번에 만났는데 6만 원 정도 들죠. 뭐 혼자 다 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번에 두 사람이 만나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데 최소 6만 원은 든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 달에 10번만 만나도 한 6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죠. 자, 이게 아무리 절약을 해도 절약할 수 있는 최저 마지노선이 최소 30만 원 정도는 될 거란 말이죠. 정말 아꼈다. 그렇다 하더라도 2분의 1 토막이 나더라도 30만 원 정도 든다. 30만 원 정도면 꽤 큰 돈이죠. 우리가 이제 월급 받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30만 원은 꽤 큰 돈이다. 그래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애 자체를 아예 안 하는 분들도 경제적인 이유로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돈이 없으면 연애를 못 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알고 계셔라.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돈과 연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되는가도 알면 좋습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인 기준으로 보면 돈과 연애 이중적인 잣대가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죠. 사랑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로맨틱한 개념, 로맨스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랑만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또 현실적인 이런 돈에 대한 부분도 잣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랑과 결혼은 별개라는 인식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은 특히나 남자분들도 이런 게 강한 것 같아요. 연애와 결혼은 따로다. 보통 좀 강하게 얘기하자면 연애할 남자, 연애할 여자 따로, 그리고 결혼할 여자 따로. 왜 이런 인식이 생겨났을까요? 언제부터 이런 인식이 생겨났을까요? 자, 그것은 이제 자신보다 더 나은 경제 상황인 상대방을 바라기 때문이죠. 이제 보통 이제 부모님이나 어른분들이 이런 잣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결혼하려면 그래도 직업은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재산을 조금이라도 받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그래도 아파트에서는 살아야지. 최소한 아이들은 건사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것들을 워낙 매스컴이나 주위의 사람들한테 보고 들은 게 많기 때문에 경제 상황 없는 남자랑 결혼해서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는 거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연애하기 좋은, 그냥 놀기 좋은, 막말로 놀기 좋은 여자는 있지만 그 여자랑 내가 결혼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까마득한 경우가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핀다던가, 뭐 담배는 기억식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담배 피는 여자랑 결혼한다, 조금 꺼림직하죠. 그리고 어머니 뭐 또는 뭐 아내로서의 그런 어떤 풍족한 인성 또는 지식, 지혜가 부족한 경우, 그런 사람을랑 내가 수십 년을 같이 산다, 우리 아이가 이런 엄마 밑에서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여자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자와 여자는 각자 서로 바라는 상대방의 이상형이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고, 그것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바라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인 자체가 존재를 합니다. 뭐 혼테크라는 얘기는 좀 약간 예전 개념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결혼을 통해서 재테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또 돈 얘기를 하려니까 좀 그렇네. 하여튼 혼테크라는 개념도 있긴 하다. 없진 않다. 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돈과 연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우리는 내가 연애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돈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조화롭게 내가 생각을 하고 개념을 딱 잡고 내가 파이팅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자, 자기개발과 성장, 자기 성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수익 증대, 이제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30대 남자라면 20대 때 많은 경험과 많은 파이팅을 우리가 해왔잖아요. 많은 좌충우돌도 했을 거고. 근데 이제 30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남자의 이 매력과 향기는 30대의 진정한 그 매력이 우러나오는 거죠. 저도 20대 때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그냥. 근데 이제 30대가 지나고 나면 이 사회를 보는 눈, 그리고 경험,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자신만의 독특한 아우라, 자신만의 독특한 자의식, 자신만의 특별한 캐릭터가 생겨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20대 때는 놀다가 이게 시간 다 보내면 30대 이후로는 처량해져요. 저도 30대가 이제 넘고 나서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예전에 이제 20대 중반이었나?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번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이게 되려나? 검색을 해볼까?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었냐면, 이게 뭐지? 빠칭코라고 해야 되나? 빠칭코? 안 나오네. 성인, 요런 거. 요런 느낌 아시죠? 예전에 요런 거. 제가 어릴 때 요런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성인 오락실. 우리 옛날에 그 한창 바다 이야기나 이런 거 유행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이런 걸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 위에 이제 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부장이라고 불렀죠. 뭐 자기랑 나 두 명밖에 없었는데, 그 부장이 한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30대가 넘으면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 그분이 한 37, 8 됐을 거예요. 나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20대 때는 여자 생각만 하고 30대가 지나고 나면 돈 생각밖에 안 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30대가 지나고 나면 정말 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30대가 지나고 나면 자기 개발과 성장, 그리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이 없다. 그렇게 이렇게 조화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자, 그럼 연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연애를 내 인생의 동반자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풍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동반자를 찾고 그 동반자와 함께 나의 성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촉매제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면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연애 자체가 내가 돈을 모으고 아낄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뭐랄까요? 내가 왜 이렇게 노력하고 성공하고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30대가 지나고 나면 30대 때는 정말 할 일이 많아요. 배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정말 너무 할 일이 많죠. 그래서 혼자서 쉬고 싶은 그런 욕망도 가장 강해질 때가 바로 30대죠. 30대 남자가.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만약에 혼자 있으면 이게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조금 처량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0대 남자가 혼자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좀 더러워진다고 해야 되나? 청소도 잘 안 하게 되고 좀 약간 깨지지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연애를 하면 그 남자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건강해져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여자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다. 여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뭐랄까요? 필터 같은 존재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스럽고 아주 위대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는 나의 인생의 동반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얘기가 점점 길어지네요. 자, 조금 쉬었다 갈게요. 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 스펙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말 것. 자, 스펙으로 사람을 구분 안 하면서, 하지 않으면서, 연애와 돈을 잘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스펙은 뭐죠? 곧 그 사람의, 뭐랄까, 뭐 재산, 그리고 뭐 직장, 직업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말하는 거죠. 그것으로 사람을 구분해버리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요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충분히 일어나갈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 것.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포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 저 뭐 직장도 없고, 지금 무직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뭐, 포기할랍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 지금 공장 다니고 지금 노가다하고 뭐 한 달 벌어봐야 100만 원,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놈의 연애냐 결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필요가 없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길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음 강의에서. 자, 그리고 돈 없는 연애도 가능하다. 자, 요것도 가능합니다. 요것도 어, 다음에 좀 길게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돈이 없으면 연애를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 혼자서 다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돈에 의지해서 연애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아, 난 돈이 없으니까 연애 못해. 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뭐 내가 돈을 다 써야 되니까, 내야 되니까, 그래서 연애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남자인가에 따라서 정말 뭐랄까, 공정하게, 남자와 여자 공정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서로 소비를 하면서도 알콩달콩 건강한 연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죠.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이냐가 중요한 거죠. 돈이 없는 연애도 가능하다. 요거는 또 이제 다음에 긴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은 선택이지만 미리 준비해라. 자, 결혼은 선택이죠. 결혼 안 해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뭐 안 하셔도 되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자신이 나중에 할 생각 있으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면 좋아요. 아,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대해서 막 너무 막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만 다 지나버리고 마흔 돼버리면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답이 안 나와요. 남자는 이제 마흔 넘으면 조금 힘들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30대 때 굉장히 정신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지금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죠. 돈이 없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지금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능력이 좋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20대 때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 어느 정도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습 자체를 먼저 여자분들한테 보여주게 되면 조금 좋지 않아요. 불리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 커피집 사장님 얘기를 비유를 들어서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결혼은 결국은 돈 문제다. 계속 돈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예요. 결혼은 곧 돈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래요. 한국에서는. 외국은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지인은 일본에서 일본 여자랑 결혼하겠다. 우리나라는 안 되겠다. 나는 일본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국제 결혼을 원하는 분도 계시고, 심리적으로 많이 억압돼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이. 우리는 사실 지금 단칸방에서 시작한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자분들이 바라는 그 스펙이 있어요. 딱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남자 쪽에서 웬만하면 더 부담해야 되지 않나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능력을 점점 따지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M4 세대라는 게 또 나왔죠. 다 포기한다. 너무 많아. 포기할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다 포기해버린 거죠. 사랑, 결혼, 뭐 연애, 뭐 꿈과 희망 뭐 다 포기해버리는데, 이것도 결국 돈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30대 남자라면 금융, 재테크,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어떻게 자산과 부를 증식해야 될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공부 안 하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몸으로 일을 해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다니는데 내가 연봉이 이제 한 1억 정도 된다, 한 10억 정도 된다, 그러면 괜찮은데, 뭐 이게 뭐랄까, 1억 이하인 분들은 이거 재테크나 이런 거 공부 안 하시면 한 20년 지나면 조금 힘들어질 것입니다.
금융 재테크 부분은 제가 다음에 좀 더 강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 지금 공부 안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실 거예요. 아이가 생기고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돈 문제에 가장 크게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해야 되고 저는 공부하기 싫어요. 저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몸으로 뛰는 거 좋아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몸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 자, 30대 남자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이 바로 성장의 적기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때다. 자, 돈 없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 벌 능력이 없으면 애도 낳지 마세요. 이거는 결정론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 대책 없이 결혼하고 아무 대책 없이 애 낳고 이렇게 사는 분들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도 내 인생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나의 와이프가 힘들게 살면서 돈 문제에서 딱 부딪히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리고 싸우게 되면 그걸 이제 지혜롭게 잘 서로 노력을 해서 살아가면 다행인데 보통은 좀 안 좋게 끝날 수가 있다. 그래서 돈 없으면 아예 결혼하지 마시라. 물론 같이 서로 알콩달콩 우리 잘 모아서 잘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딱 만나면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더 이렇게 좋은 사람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 공부만이 답이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부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자를 만나야 결혼 잘한 거다. 자,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요. 자, 여자분들이 남자의 스펙을 따지듯이 남자도 여자의 스펙을 따지면 좋다. 근데 요 얘기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었다. 남자만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살아남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일단 여자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연봉 2천만 원은 넘었으면 좋겠다. 넘으면 서로 같이 맞벌이 하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바라기만 하는 여자분들도 있어요. 이런 여자는 피하셔라. 그리고 소비벽이 있는 여자. 소비벽. 요즘 뭐 이렇게 어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뭐 셀럽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자들 이렇게 좋아하는 그 위성 방송인가? 위성 TV 같은 거 보면 뭐 자기는 뭐 명품 뭐를 좋아하는데 뭐 이거를 샀는데 이게 예쁘고 뭐 이 아이템이 어떠고 뭐 아이템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이런 셀럽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중에 능력이 없는데 이런 소비병만 있는 여자분은 피하셔라. 왜냐? 이게 버는 것보다 소비가 더 커버리면 마이너스 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여자 만나면 좋다. 그리고 나의 무능력을 알고도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나시면 정말 결혼 잘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파산을 했어요. 파산할 수 있죠. 살다 보면 사는 게 모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파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나의 조건을 알고 들어온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나의 조건, 나의 살림살이, 나의 어떤 그런 부와 명예와 재산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나를 떠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정말 40대, 50대 분들은 조금 이해를 쉽게 하실 부분인데 나의 상황을 먼저 따지고 오는 여자분은 피하는 게 좋다. 왜냐 그 조건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사랑도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나중에
큰 공경에 처하더라도 함께 붕어빵을 구울 수 있는 이런 여자분들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여자분을 찾는 것도 내 복이고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진 것도 나의 능력이란 거죠. 그래서 이런 여자분을 만나면 결혼 잘한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주관적인 생각이고 뭐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30대 남자는 돈 없으면 결혼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개발, 성장을 이루면서 연애는 포기하지 마시고요. 연애는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좋은 결혼 상대방을 미리 찾으셔야 됩니다. 아,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분을 미리 서칭을 하시고 돈이 없어도 사랑이 가능한 사람을 찾지만 여러분께서 돈 문제로 인해서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것은 미리 지금부터 차단시켜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뭐랄까요? 경제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 30대 남자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네, 뭐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자, 30대 남자 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뭔가 제가 이제 뭐랄까요? 조금 숙제만 안겨드린 좀 그런 기분이긴 한데 알고는 계셔라. 알고 있으면 좋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나중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디 투 토크의 고은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